열발의 발소리가 복도를 가득 메웠습니다. 아이들의 비명소리가 교실 밖까지 들려왔죠. 선생님이 쓰러지셨어요. 누가 구급차 불러요. 하지만 그 순간 모든 소음을 뚫고 단 한 명의 학생만이 침착하게 움직였습니다. 16살 한국 소녀였죠. 그녀는 쓰러진 50대 교사 앞에 무릎을 꿇고 주저없이 두 손을 깍지 끼었습니다. 쾅! 강력한 충격이 교사의 가슴에 전해졌습니다. 아이들은 충격에 입을 다물었죠. 미쳤어. 뭐 하는 거야? 죽은 사람 때리면 어떡해. 하지만 소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리듬으로, 정확한 위치에 계속해서 압박을 가했죠. 그녀의 눈에는 당황함 대신 집중력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교사가 신음소리를 내며 천천히 눈을 떴던 것입니다. 교실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죠. 모든 시선이 그 평범해 보였던 한국 소녀에게 쏠렸습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소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녀에게 답하지 못했죠.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대체 저 아이가 누구지? 평소 말 한마디 제대로 하지 못하던 그 조용한 전학생이 어떻게 사람의 목숨을 구할 수 있었던 걸까요?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이 놀라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알고 싶으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더욱 좋고요. 그럼 지금부터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차근차근 들려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사흘 전으로 돌려보죠. 월요일 아침 8시, 링컨 고등학교의 복도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시끄러웠습니다. 아이들이 락커 앞에서 수다를 떨고 주말 이야기로 떠들어대는 평범한 풍경이었죠. 하지만 그 활기찬 무리에서 조금 떨어진 곳, 구석진 락커 앞에서 혼자 책을 정리하는 소녀가 있었습니다. 이수진, 한 달 전 한국에서 전학 온 16살 소녀였죠. 수진은 오늘도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폈습니다. 혹시 자신을 보는 시선이 있나 확인하면서 말이죠. 다행히 아무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무시하고 있었죠. 저기 또 왔네. 제시카가 친구들에게 속삭였습니다. 학년에서 가장 인기 많은 여학생이었죠. 한국에서 온 그 애 말이야? 말도 제대로 못하더라. 어제 영어 시간에 발표하라고 했는데 얼굴만 빨개지더니 아무 말도 못하고 앉아버렸어.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복도에 퍼졌습니다. 수지는 그 소리를 들었지만 들은 척하지 않았죠. 익숙한 일이었으니까요. 첫 교시는 생물 시간이었습니다. 수진이 유일하게 좋아하는 수업이었죠. 다른 과목들과 달리 생물학은 언어의 벽이 상대적으로 낮았거든요. 세포와 DNA, 혈관과 심장의 구조는 어느 나라나 같았으니까요. 미스터 존슨이 교실로 들어왔습니다. 50대 중반의 온화한 인상을 가진 교사였죠. 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선생님. 아이들이 대답했지만 수지는 작은 목소리로만 따라했습니다. 아직 영어 발음에 자신이 없었거든요. 존슨 선생님이 교실을 둘러보다가 수진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미소를 보내주었죠. 수진이 미국에 온 이후로 받은 몇 안 되는 진짜 미소 중 하나였습니다. 오늘은 심장의 구조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존슨 선생님이 칠판에 심장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의 눈이 반짝였죠. 이건 알고 있는 내용이었거든요. 누가 심장의 4개 방에 대해 설명해 볼까요? 여러 손이 올라갔지만 수지는 망설였습니다. 알고는 있지만 영어로 설명할 자신이 없었거든요. 제시카가 손을 높이 들었습니다. 우심방, 우심실, 좌심방, 좌심실이요. 피가 온몸을 돌고 와서 유창한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수지는 자신도 그 정도는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영어로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었죠. 훌륭합니다, 제시카. 그럼 혈액순환에 대해서는? 마이크가 대답했습니다. 수지는 점점 작아지는 느낌이었죠. 모든 걸 알고 있으면서도 표현할 수 없다는 것이 이렇게 답답할 줄은 몰랐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아이들이 하나둘 교실을 나갔습니다. 수진도 가방을 챙기려는데 존슨 선생님이 다가왔습니다. 수진아, 잠시만. 수진이 조심스럽게 선생님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수업 내용 이해했니? 네. 조금이 아니야. 내 표정을 보니까 다 알고 있는 것 같던데. 수진이 놀란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자신을 그렇게 자세히 봐준 사람은 존슨 선생님이 처음이었거든요.
한국에서도 생물 공부했구나. 어려우면 언제든 질문하렴. 영어가 서툴러도 괜찮아. 천천히 하면 돼. 그 말에 수진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한 달 동안 느꼈던 외로움이 조금 누그러지는 느낌이었죠. 점심시간이 되자 수진은 늘 그랬듯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식당은 너무 시끄럽고 혼자 앉아있으면 더 눈에 띌 것 같았거든요. 도서관 구석자리에 앉아 샌드위치를 먹고 있는데 제시카와 친구들이 지나갔습니다. 저 애 맨날 혼자 먹네. 친구가 없나 봐. 당연하지. 말도 못하는데. 어제 체육 시간에 농구 못한다고 구석에서 혼자 앉아있던 거 봤어? 수지는 샌드위치 맛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도 그리 외향적인 성격은 아니었지만 이렇게까지 외로운 적은 없었죠. 오후 수업 시간, 영어 교사가 그룹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내식 팀을 만들어서 셰익스피어 작품을 분석해보세요. 아이들이 왁자지껄하며 팀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수지는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죠. 누가 자신을 팀에 넣어줄지 확신이 없었거든요. 결국 마지막까지 남은 아이들끼리 억지로 팀이 되었습니다. 수진과 함께 팀이 된 아이들의 표정은 그리 밝지 않았죠. 우리가 뭘 해야 하는지 아니? 팀원 중 하나가 수진에게 물었습니다. 네, 셰익스피어 분석. 제대로 할 수 있어?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팀원들은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우리가 다 할게. 넌 그냥 이름만 올려. 그 말에 수진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도움이 되고 싶었지만 언어의 벽이 너무 높았죠. 하교길, 수지는 버스 정류장에서 혼자 서 있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무리지어 웃으며 걸어가는데 자신만 혼자라는 게 더욱 선명하게 느껴졌죠. 그날 밤, 수지는 한국에 있는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나 괜찮아. 하지만 목소리는 전혀 괜찮지 않았죠. 힘들지? 조금만 참아. 할머니 치료 끝나면 다시 한국 갈 수 있을 거야. 수지는 할머니를 위해 온 거라는 걸 다시 한번 상기했습니다. 할머니의 치료비를 위해 아빠가 이곳 한의원에서 일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매일매일이 너무 외로웠습니다. 이런 날들이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수지는 그날 밤 처음으로 미국에 온 걸 후회했습니다. 화요일 아침, 수지는 평소보다 일찍 학교에 도착했습니다. 아이들이 많이 오기 전에 락커에서 책을 꺼내고 싶었거든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는 것이 이제는 습관이 되어버렸죠.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습니다. 복도 끝에서 큰 소리가 들려왔거든요. 야, 너 어제 숙제했어? 안 했으면 어쩔 건데? 그럼 내 거 베껴. 수진이 조심스럽게 다가가 보니 마이크와 그의 친구들이 한 아이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수진보다도 더 작고 왜소해 보였죠. 제발, 내 숙제는 안 돼. 뭐, 내가 거절할 입장이야? 마이크가 그 아이의 가방을 낚아채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잠깐, 따뜻하면서도 단호한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미스터 존슨이 다가오고 있었죠. 무슨 일이니, 마이크? 아, 선생님. 그냥 숙제 얘기하는 거였어요. 숙제 얘기를 왜 이렇게 둘러싸고 하니? 각자 할 일 하러 가렴. 존슨 선생님의 시선이 마이크와 친구들을 훑었습니다. 아이들은 어쩔 수 없이 흩어져 갔죠. 수지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존슨 선생님이 약한 아이를 보호해주는 모습이 너무나 인상적이었거든요. 첫 교시 생물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혈액순환에 대한 수업이었죠. 혈액이 심장에서 출발해서 온몸을 돌고 다시 심장으로 돌아오는 과정을 체순환이라고 합니다. 존슨 선생님이 칠판에 그림을 그리며 설명했습니다. 수지는 그 내용을 이미 알고 있었지만 선생님의 설명 방식이 흥미로웠죠. 그럼 누가 폐순환에 대해 설명해 볼까요? 이번에도 여러 손이 올라갔습니다. 제시카가 다시 손을 들었죠. 폐순환은 심장에서 폐로 가는 혈액순환이에요. 이산화탄소를 버리고 산소를 받아오는. 수지는 제시카의 설명을 들으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도 저 정도는 알고 있는데. 하지만 영어로 표현할 엄두가 나지 않았죠. 수업이 끝나갈 무렵 존슨 선생님이 숙제를 내주었습니다. 심장마비가 일어났을 때의 응급처치에 대해 조사해오세요. 각자 다른 방법을 하나씩 찾아서 발표할 겁니다. 수진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잘 아는 분야였거든요. 하지만 발표라는 단어에 다시 주저하게 되었죠. 수업이 끝나고 아이들이 교실을 빠져나갈 때였습니다. 수진이 가방을 정리하고 있는데 존슨 선생님이 다가왔습니다. 수진아, 오늘 숙제 어때?
할 수 있겠니? 네, 해볼게요. 혹시 한국에서 응급처치 같은 거 배운 적 있니? 수진이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그걸 알았을까요? 조금요. 그래? 그럼 내가 알고 있는 방법으로 발표해봐. 걱정 말고. 존슨 선생님의 격려에 수지는 작은 희망을 품었습니다. 혹시 이번에는 자신도 뭔가 보여줄 수 있을까요? 점심시간, 수지는 도서관에서 응급처치에 대한 책을 찾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서양의학 위주였죠. 수진이 알고 있는 것들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그때 제시카와 친구들이 도서관에 들어왔습니다. 어머, 저기 또 혼자 있네. 숙제는 하나 봐. 근데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어차피 발표 때 버벅거리다가 끝날 거야. 아이들의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지는 책에만 집중하려고 했지만 가슴이 답답했죠. 그날 오후 체육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배구를 하기로 되어 있었죠. 팀을 나누는 시간에 수지는 또 다시 마지막에 남겨졌습니다. 수진이 우리 팀이군. 제시카가 마지못해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벤치에 앉아 있을게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 그게 낫겠다. 경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수지는 벤치에 앉아서 다른 아이들이 뛰는 모습을 지켜봤죠. 한국에서는 배구를 제법 잘했었는데 여기서는 그럴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저 애는 맨날 저러고 앉아만 있어. 운동도 못하나 봐. 수지는 그런 말들을 들으며 더욱 작아졌습니다. 체육 시간이 끝나고 라커룸에서 옷을 갈아입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한 아이가 넘어지면서 발목을 다쳤죠. 아야, 어떡해. 많이 아파? 아이들이 당황하며 둘러쌌습니다. 수진도 다가가서 봤는데 발목이 많이 부어 있었죠. 이건 응급처치가 필요해. 수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서지 못했죠. 자신이 뭔가 한다고 해서 믿어줄까 싶어서였습니다. 결국 체육 교사가 와서 그 아이를 보건실로 데려갔습니다. 수지는 그 모습을 보며 아쉬워했죠. 자신이라면 더 빨리, 더 정확하게 도울 수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하교 시간, 수지는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또 다시 소동이 벌어지고 있었죠. 마이크와 친구들이 아침에 괴롭혔던 그 작은 아이를 또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도와줄 선생님도 없네. 점심값이나 내놔. 그 아이가 울먹이며 주머니를 뒤지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발걸음을 멈췄죠. 도와주고 싶었지만 자신도 그들에게 괴롭힘을 당할까봐 무서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또 무슨 일이니? 미스터 존슨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는 학교 밖에서도 학생들을 지켜보고 있었던 거죠. 선생님, 저희는 그냥, 마이크, 너희 집에 가야 할 시간 아니니? 다른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존슨 선생님의 단호한 목소리에 아이들이 흩어졌습니다. 그는 울고 있던 작은 아이에게 다가가 어깨를 두드려 주었죠. 괜찮니? 집까지 데려다 줄까? 수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존슨 선생님은 정말 학생들을 보호해주는 분이었어요. 그날 저녁, 수지는 집에서 응급처치에 대한 숙제를 준비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영어로 정리하려니 쉽지 않았지만 최선을 다했죠. 내일 발표할 때는 꼭 용기를 내보자. 수지는 다짐했습니다. 존슨 선생님이 자신을 믿어주는 만큼 보답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과연 내일 정말로 용기를 낼 수 있을까요? 수지는 침대에 누워 걱정과 기대가 뒤섞인 마음으로 잠들어갔습니다. 수요일 아침, 수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응급처치 발표가 있는 날이었거든요. 어젯밤 늦게까지 준비한 발표문을 다시 한번 점검했죠. 학교에 도착해서도 수지는 계속 발표 내용을 머릿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영어 발음이 틀릴까봐, 내용이 이상할까봐 걱정이 태산이었죠. 첫 교시 생물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제 숙제로 내준 응급처치 발표를 하겠습니다. 존슨 선생님이 말하자 교실에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먼저 제시카부터 시작해볼까요? 제시카가 자신만만하게 앞으로 나왔습니다. 심장마비 환자에게는 즉시 심폐소생술을 실시해야 합니다. 가슴 중앙에 손바닥을 올리고 분당 100회에서 120회 정도의 속도로 강하게 압박합니다. 완벽한 발표였습니다. 아이들이 박수를 쳤죠. 다음은 마이크 차례였습니다. 자동 제세동기 사용법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AED라고도 하는데 역시 유창한 영어와 자신감 넘치는 발표였습니다. 한 명씩 발표가 계속되었고
드디어 수진의 차례가 왔습니다. 수진아, 내 차례야. 존슨 선생님이 격려하는 눈빛으로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수진은 떨리는 다리로 앞에 섰습니다.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 쏠린 것을 느꼈죠. 아이들 중 몇몇은 이미 지루하다는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전통 응급처치에 대해 말하겠습니다.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국에서는 심장이 멈췄을 때 특별한 자리를 누르는 방법이 있습니다. 뭔 소리야? 그런 게 어딨어? 뒤에서 누군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빨개졌죠. 계속해봐, 수진아. 존슨 선생님이 다독였습니다. 가슴에 단중이라는 자리와 손목이 신문이라는 자리를. 수진이 어색한 영어로 설명하려고 했지만 아이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전통 침술 용어를 영어로 번역하는 것도 쉽지 않았죠. 그게 정말 효과가 있어? 제시카가 의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있어요. 제가 봤어요. 어디서? 수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환자를 치료하는 모습을 어릴 때부터 봐왔다고 말하면 자신의 정체가 드러날까봐 무서웠거든요. 잘했어, 수진아. 자리에 앉아. 존슨 선생님이 수진을 구해줬지만 교실의 분위기는 어색했습니다. 아이들은 수진의 발표를 별로 신뢰하지 않는 눈치였죠. 수업이 끝나고 아이들이 교실을 나가면서 수근거렸습니다. 한국 전통 응급처치. 그런 게 어딨어? 그냥 지어낸 거 아닐까? 수진은 그 말들을 들으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이 이상하게 여겨진다는 게 슬펐죠. 점심시간, 수진은 평소처럼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존슨 선생님이 따라왔습니다. 수진아, 잠시 얘기할까? 둘은 조용한 도서관 구석에 앉았습니다. 오늘 발표 흥미로웠어. 저 이상했죠? 전혀. 오히려 신기했어. 한국 전통의학에 대해 더 자세히 알려줄 수 있니? 수진이 놀란 듯 선생님을 바라봤습니다.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정말요? 물론이야. 동양의학도 하나의 훌륭한 의학이라고 생각해. 수천 년의 역사가 있잖아. 그 말에 수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드디어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을 만난 것 같았거든요. 저희 집안이 한의사예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래? 그럼 어릴 때부터 배웠구나. 네. 할아버지, 아버지 모두 한의사세요. 저도 어릴 때부터 봐왔어요. 대단하네. 그럼 침술도 알고? 조금요. 하지만 여기서는 이상하게 생각할 것 같아서. 이상한 게 아니야. 다른 거지. 그리고 다른 건 틀린 게 아니야. 존슨 선생님의 말에 수지는 처음으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배경을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내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환자들을 어떻게 치료하시니? 맥을 짚어보고 어디가 막혔는지 찾아요. 그리고 침을 놓거나 특별한 자리를 눌러서. 수진이 점점 신이 나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지식을 인정받는 기분이었거든요. 정말 신기하다. 그럼 응급 상황에서도 그런 방법을 쓸 수 있니? 네. 특히 심장이나 호흡이 멈췄을 때 특정한 자리를 자극하면. 수진이 설명하려는데 갑자기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와주세요. 선생님, 빨리 와주세요. 복도에서 아이들의 비명소리가 들려왔죠. 존슨 선생님과 수진이 급히 밖으로 나가보니 한 아이가 계단에서 굴러떨어져 의식을 잃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간호사 선생님 불러. 구급차도. 아이들이 패닉 상태였습니다. 존슨 선생님도 당황스러워하며 아이의 상태를 살폈죠. 수지는 그 순간 쓰러진 아이를 보며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이 아이에게는 즉시 응급처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도울 수 있다는 것도. 하지만 수지는 망설였습니다. 만약 자신이 나서서 뭔가 한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까 발표에서도 이상하게 봤는데. 수진아. 존슨 선생님이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믿음이 담겨 있었죠.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니? 그 한마디에 수진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주저할 시간이 없었거든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쓰러진 아이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손목에 손가락을 올려 맥박을 확인했죠. 뭐 하는 거야? 의사도 아닌데.
아이들이 수근거렸지만 수지는 집중했습니다. 맥박이 약하지만 뛰고 있었고 호흡도 있었죠.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어 보였습니다. 바로 그때 간호사 선생님이 달려왔습니다. 어떻게 된 거죠? 계단에서 넘어져서 의식을 잃었어요. 간호사가 아이의 상태를 확인하고 곧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다행히 아이는 곧 의식을 되찾았죠. 사건이 마무리된 후 존슨 선생님이 수진에게 다가왔습니다. 잘했어, 수진아. 침착하게 대처했구나. 저는 별로 한 게 없어요. 아니야. 내가 먼저 맥박을 확인한 거 정말 중요한 일이었어.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할 수 있는 일이지. 그 말에 수지는 조금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자신의 지식이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하지만 수지는 아직 몰랐습니다. 진짜 시험은 이제 시작이라는 것을. 목요일 오후, 수지는 처음으로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어제 존슨 선생님과 나눈 대화 덕분에 자신감이 조금씩 생기고 있었거든요. 더 이상 자신의 배경을 숨기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한결 편해졌죠. 오늘은 생물 시간이 2시간 연속으로 있는 날이었습니다. 존슨 선생님이 특별히 심화 수업을 준비했다고 했거든요. 오늘은 인체의 순환계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존슨 선생님이 교실에 들어오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평소보다 더 기분이 좋아 보였죠.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을 때 우리 몸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제시카가 손을 들었습니다. 혈관이 막히면 심장마비나 뇌졸중이 올 수 있어요. 맞습니다. 그럼 혈액순환을 돕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 아이들이 대답했습니다. 운동, 금연, 건강한 식습관 등등. 수진도 대답하고 싶었지만 여전히 영어로 표현하는 것이 어려웠죠. 존슨 선생님이 수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수진아, 동양의학에서는 혈액순환을 어떻게 도울까? 수진이 놀랐습니다. 선생님이 자신에게 기회를 주는 거였죠. 혈자리를 자극해서 막힌 곳을 뚫어줘요. 혈자리. 그게 뭐야? 마이크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경혈이라고도 해요. 몸에 있는 특별한 점들이에요. 거기를 누르거나 침을 놓으면. 수진이 설명하려는데 갑자기 존슨 선생님이 이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선생님이 가슴을 살짝 문지르며 의자에 앉았습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제시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 그냥 조금 답답한 것 같아서. 하지만 존슨 선생님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이마에 식은땀도 맺히고 있었죠. 수지는 그 모습을 보며 불안해졌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아 보였거든요. 선생님, 정말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수진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으악. 갑자기 존슨 선생님이 가슴을 움켜쥐며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리고 의자에서 털썩 주저앉았죠. 선생님. 아이들이 소리쳤습니다. 존슨 선생님의 얼굴이 새파랗게 되었습니다. 숨도 가빠지고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죠. 가슴이 너무 아파. 선생님이 신음하며 말했습니다. 어떻게? 제시카가 패닉 상태가 되어 소리쳤습니다. 누가 간호사 선생님 불러. 구급차도. 아이들이 우왕좌왕했습니다. 누군가는 복도로 뛰어나가고 누군가는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려고 했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존슨 선생님이 의식을 잃으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선생님, 안 돼. 교실이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울음을 터뜨리거나 멘붕 상태가 되었죠. 하지만 수진만은 달랐습니다. 수진은 그 순간 모든 것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존슨 선생님의 창백한 얼굴, 불규칙한 호흡, 식은땀. 이 모든 증상들이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설명해 준 것과 정확히 일치했거든요. 심근경색이야. 수진이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응급실에서 이런 환자를 치료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었죠. 다른 아이들이 패닉 상태로 소리 지를 때 수진만이 침착하게 존슨 선생님에게 다가갔습니다. 수진아, 위험해. 물러서. 제시카가 소리쳤지만 수진은 듣지 않았습니다. 수진은 무릎을 꿇고 존슨 선생님의 손목에 손가락을 올렸습니다. 맥박을 확인하려는 거였죠. 맥이 너무 약해. 불규칙하고. 수진의 머릿속에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아, 심장이 멈출 때는 단중혈을 강하게 눌러야 한다.
그리고 신문열도 함께. 뭐 하는 거야? 의사도 아니면서. 마이크가 소리쳤습니다. 건드리지 마. 더 위험해질 수 있어. 다른 아이가 수진을 말렸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아이들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지금은 시간이 너무 소중했거든요. 심장마비는 골든타임이 있다고 할아버지가 늘 말씀하셨죠. 수진이 존슨 선생님의 가슴 중앙, 정확히 단중열 위치에 손을 올렸습니다. 야, 정말 위험해. 그만해. 제시카가 수진의 팔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존슨 선생님의 호흡이 점점 약해지고 있는 것을 수진이 느꼈죠.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습니다. 미안해요, 선생님. 조금 아플 거예요. 수진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있는 힘을 다해 존슨 선생님의 가슴을 내리눌렀습니다. 쾅! 강력한 충격음이 교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미쳤어. 뭐 하는 거야? 죽은 사람 때리면 어떡해? 아이들이 경악하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리듬으로, 정확한 강도로 계속해서 압박을 가했죠. 할아버지가 가르쳐준 그대로였습니다. 하나, 둘, 셋. 수진이 속으로 세면서 계속 압박했습니다. 아이들은 충격의 말을 잃었습니다. 평소 조용하던 그 한국 소녀가 이런 일을 하다니 믿기 어려웠거든요. 간호사 선생님 언제 와? 구급차는? 아이들이 초조해하며 복도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오직 존슨 선생님에게만 집중했습니다. 선생님의 얼굴 색깔, 호흡, 맥박, 모든 것을 세심하게 관찰하면서 최선을 다했죠. 제발, 제발 괜찮아지세요. 수진의 마음은 간절했습니다. 자신을 유일하게 이해해준 선생님이었거든요. 절대 잃을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복도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간호사 선생님이 급히 달려오고 있었죠. 하지만 과연 때가 늦지 않았을까요? 수진의 응급처치가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교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간호사 윌슨이 교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선생님이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아이들이 울면서 대답했습니다. 간호사 윌슨이 상황을 파악하려는 순간 그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 소녀가 정확한 자세로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본 거였죠. 잠깐, 너 뭐 하는 거니? 응급처치하고 있어요. 수진이 손을 멈추지 않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침착했죠. 의료진이 아닌 학생이 함부로. 비켜봐. 간호사가 수진을 밀어내려고 했습니다. 잠깐만요. 맥박이 돌아오고 있어요. 수진이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간호사 윌슨이 멈춰 섰습니다. 수진의 단호한 목소리에서 뭔가 다름을 느꼈거든요. 맥박. 내가 어떻게 맥박을? 그 순간이었습니다. 존슨 선생님이 신음소리를 내며 천천히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교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이고 지켜봤죠. 선생님, 수진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존슨 선생님이 희미하게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 의식이 돌아오고 있었죠. 수진아? 네, 선생님. 괜찮으세요? 간호사 윌슨이 급히 존슨 선생님의 맥박과 호흡을 확인했습니다. 놀랍게도 맥박이 정상으로 돌아와 있었죠.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간호사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아이들도 말문이 막혔습니다. 분명히 죽을 것 같았던 선생님이 살아난 거였죠. 그것도 수진 때문에. 구급차가 도착했어요. 복도에서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응급구조사들이 들것과 응급장비를 들고 교실로 들어왔습니다. 환자 상태는 어떻습니까? 방금 전까지 의식을 잃었다가 깨어났습니다. 이 학생이 응급처치를. 간호사 윌슨이 수진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응급구조사가 수진을 놀란 듯 바라봤습니다. 학생이 응급처치를 했다고요? 네, 정확한 자세로 심폐소생술을 시행했습니다. 응급구조사들이 존슨 선생님의 상태를 재빨리 확인했습니다. 혈압, 맥박, 산소포화도 모든 것이 안정적이었죠. 대단한데요? 정말 학생이 한 거 맞나요? 네. 제가 직접 봤습니다. 간호사 윌슨도 믿기 어렵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존슨 선생님이 들것에 실려 나가면서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수진아. 내가 내 생명을 구해줬구나. 선생님. 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내가 말한 그 동양의학. 정말 대단하구나. 선생님이 약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구급차가 떠나고 난 후 교실에는 이상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모든 아이들의 시선이 수진에게 쏠려 있었죠. 수진아, 제시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너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그런 걸 할 줄 알았어? 마이크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수지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지금까지 숨겨왔던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야 하는 순간이었거든요. 저는 한의사 집안에서 자랐어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한의사? 동양의학 말이야? 아이들이 궁금해했습니다. 네, 할아버지, 아버지 모두 한의사세요. 저도 어릴 때부터 봐왔어요. 그래서 그런 응급처치를 할 줄 안 거구나. 한 아이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수진아. 제시카가 갑자기 사과했습니다. 우리가 너를 무시했어.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인 줄 몰랐어. 맞아. 우리가 잘못했어. 다른 아이들도 하나둘 사과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갑자기 모든 게 바뀌었거든요. 괜찮아요. 저도 말을 잘 못해서. 무슨 소리야? 내가 선생님을 살렸는데. 정말 대단해. 나였으면 아무것도 못했을 거야. 아이들의 반응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존경과 감탄의 눈빛으로 수진을 바라봤죠. 간호사 윌슨이 수진에게 다가왔습니다. 너 정말 놀라워. 어떻게 그런 정확한 응급처치를? 할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심장이 멈췄을 때는 단중혈을 강하게 눌러야 한다고. 단중혈? 가슴 중앙에 있는 혈자리예요. 심장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중요한 자리죠. 간호사도 신기해했습니다. 의과대학에서도 그런 건 안 배우는데. 정말 신기하네. 교장 선생님이 교실로 들어왔습니다. 소식을 듣고 달려온 거였죠. 수진 양, 정말 고맙습니다. 존슨 선생님을 구해줘서. 아니에요. 당연한 일을 한 거예요. 당연한 일이 아니야. 내가 없었다면 큰일 날 뻔했어. 교장이 감격하며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 조회 시간에 모든 학생들에게 소개하고 싶다. 우리 학교의 영웅을 말이야. 수진이 당황했습니다. 영웅은 아니에요. 아니야. 넌 진짜 영웅이야. 제시카가 확신에 차서 말했습니다. 우리 학교에 이런 대단한 친구가 있었다니. 하교 시간, 수지는 처음으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여러 아이들이 함께 걸으며 이런저런 질문을 했거든요. 한의학에서는 또 뭘 할 수 있어? 침술도 할 줄 알아? 우리도 배울 수 있을까? 수지는 신기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자신을 피하던 아이들이 이제는 관심을 보이고 있었죠. 버스에서도 아이들이 수진 옆에 앉고 싶어 했습니다. 수진아, 내일도 생물 시간에 더 알려줘. 응. 한국 의학 정말 신기해. 집에 도착한 수진은 아버지에게 오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학교에서 선생님이 쓰러지셨는데 제가 할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으로 도와드렸어요. 아버지가 놀라며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잘했구나, 수진아. 할아버지께서 기뻐하실 거야. 앞으로는 더 이상 숨기지 않을 거예요. 우리 가족이 자랑스러워요. 수지는 그날 밤 처음으로 마음 편히 잠들었습니다. 더 이상 외롭지 않았거든요. 다음 날 금요일 아침, 링컨 고등학교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수진이 학교에 도착하자마자 여러 학생들이 다가왔거든요. 수진아, 어제 정말 대단했어. 선생님 상태는 어때? 한의학 정말 신기해. 수진은 이런 관심이 아직도 어색했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한 달 동안 느꼈던 외로움이 거짓말처럼 사라진 기분이었죠. 조회 시간, 교장 선생님이 방송으로 발표했습니다. 어제 우리 학교에서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2학년 수진 양이 쓰러진 존슨 선생님을 응급처치로 구해냈습니다. 수진 양의 용기와 실력에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전교생의 박수 소리가 교실마다 울려 퍼졌습니다. 수진은 얼굴이 빨개졌지만 뿌듯했죠. 첫 교시는 대체 교사가 들어와서 자습 시간이었습니다. 존슨 선생님은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있었거든요. 수진아, 선생님한테서 연락 왔어? 제시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직은 안 왔어요. 아마 검사 받느라 바쁘실 거예요. 점심시간, 수지는 더 이상 도서관에 혼자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 아이들이 함께 식당에서 식사하자고 했거든요. 수진아, 여기 앉아. 제시카가 자리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한의학에 대해서 더 알려줘. 정말 신기해. 마이크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응. 한의학은 우리 몸에 기운이 흐르는 길이 있다고 봐요. 그 길을 경락이라고 하고 수진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얘기를 하면 이상하게 볼까봐 걱정했는데 이제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죠. 와, 그럼 아픈 곳마다 다 치료법이 있는 거야? 네. 두통에는 백회열, 소화불량에는 족삼리열. 아이들이 신기해하며 들었습니다. 그때 간호사 윌슨이 식당으로 들어왔습니다. 수진 양, 잠시 보건실로 올 수 있을까요? 수진이 보건실로 가보니 뜻밖의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존슨 선생님이 전화하셨어요. 검사 결과가 모두 정상이래요. 의사들도 놀랐대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회복될 수 있냐고. 정말요? 네. 그리고 월요일에 학교로 복귀하신대요. 당신께 꼭 고맙다고 전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수진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데 수진 양, 궁금한 게 있어요. 어제 당신이 한 응급처치 방법이 일반적인 심폐소생술과 좀 달랐거든요. 간호사 윌슨이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어떤 점이요? 가슴을 누르는 위치나 강도, 리듬이 교과서와 달랐어요. 그런데 효과는 더 좋았고요. 수진이 설명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단중혈이라는 특별한 자리가 있어요. 심장의 기능을 직접적으로 자극하는 곳이죠. 일반적인 심폐소생술보다 더 정확하게 심장을 자극할 수 있어요. 신기하네요. 혹시 다른 응급 상황에서도 그런 방법들이 있나요? 네. 의식을 잃었을 때는 인중혈, 호흡곤란에는 천도혈. 간호사가 메모를 하며 들었습니다. 나중에 시간 있을 때 더 자세히 가르쳐 줄 수 있을까요? 학교 보건실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의 지식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뿌듯했죠. 오후 수업 시간, 체육 선생님이 특별한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은 응급처치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어제 수진 양이 보여준 것처럼 응급 상황에서는 빠른 대처가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수진이가 우리한테도 가르쳐 줄 수 있을까요? 한 학생이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그래. 수진아, 앞으로 나와서 어제 한 방법을 보여줄 수 있겠니? 수진은 망설였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는 것은 여전히 부담스러웠거든요. 하지만 아이들의 기대에 찬 눈빛을 보니 용기가 났습니다. 네, 해볼게요. 수진이 앞으로 나가서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먼저 의식과 호흡을 확인해야 해요. 그 다음에 가슴 중앙, 정확히는 단중혈 자리에. 아이들이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예전에는 이상하게 봤던 한국 전통의학이 이제는 신기하고 유용한 지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죠. 와, 정말 신기해. 나도 배우고 싶어. 수진아, 다른 혈자리도 가르쳐줘. 수진은 이런 반응이 꿈 같았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자신을 무시하던 아이들이 이제는 자신에게서 배우려고 하다니. 수업이 끝나고 제시카가 수진에게 다가왔습니다. 수진아, 정말 미안해. 우리가 너를 무시했던 거. 괜찮아요. 아니야, 괜찮지 않아. 우리가 너를 제대로 알려고 하지도 않았으면서 판단했어. 정말 잘못했어. 제시카의 진심 어린 사과에 수진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사실 나도 이해해요. 저도 말을 잘 못했고, 다가가려고 노력하지 않았으니까. 그래도 우리가 먼저 받아들였어야 했어. 앞으로는 정말 친구가 되자. 제시카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수진도 그 손을 잡았죠. 하교 길, 버스 정류장에서 마이크가 수진에게 말했습니다. 수진아, 나도 미안해. 예전에 너를 따돌렸던 거. 괜찮아요, 마이크. 아니야, 나 사실 너를 무서워했어. 무서워했다고요? 응, 너는 뭔가 다른 것 같았거든. 조용하지만 뭔가 깊은 게 있어 보였어. 그런 사람들 앞에서는 내가 작아지는 것 같아서. 마이크의 솔직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공격하듯이 무시했던 거야. 정말 어른스럽지 못했어. 이제 친구하면 되잖아요. 수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수진은 아버지에게 오늘 하루 있었던 일을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잘 됐구나.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겠네. 네, 아버지. 그런데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뭔가? 사람들이 저를 무시했던 건 제가 한국 사람이어서가 아니었어요. 제가 먼저 마음의 문을 닫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다. 서로 이해하려면 먼저 마음을 열어야 하는 법이지.
앞으로는 더 적극적으로 친구들과 지낼 거예요. 그날 밤, 수지는 한국에 있는 할아버지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할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으로 사람을 구했어요. 정말이냐? 할아버지의 기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 가문의 의술이 바다 건너에서도 빛을 발했구나. 자랑스럽다. 할아버지, 고마워요.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것들이 제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 줬어요. 수지는 그날 밤, 처음으로 미국에 온 것을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이곳에서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했으니까요. 월요일 아침, 수지는 설레는 마음으로 학교에 갔습니다. 존슨 선생님이 복귀하는 날이었거든요. 첫 교시 생물 시간, 교실 문이 열리며 존슨 선생님이 들어왔습니다. 아이들이 박수를 쳤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걱정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완전히 괜찮습니다. 의사가 말하길 이렇게 빨리 회복된 사례는 처음 본다고 하더라고요. 존슨 선생님이 수진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모두 수진 덕분입니다. 그때였습니다. 존슨 선생님이 갑자기 진지한 표정이 되었죠.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아이들이 집중했습니다. 지난 목요일, 제가 쓰러졌을 때 수진이가 저를 구해줬습니다. 하지만 사실 더 놀라운 건 수진이가 왜 그렇게 열심히 저를 구하려고 했는지 아는 것입니다. 수진이 당황스러워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걸까요? 수진아, 괜찮다면 모든 이야기를 해도 될까? 존슨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러분이 모르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수진이가 우리 학교에 온 이유 말이에요. 존슨 선생님이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수진이네 가족은 원래 한국에서 잘 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 모두 유명한 한의사였거든요. 아이들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하지만 수진이의 할머니가 심각한 병에 걸리셨습니다. 한국에서는 치료가 어려운 병이었죠. 수진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래서 수진이 아버지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미국으로 오셨습니다. 할머니 치료비를 벌기 위해서 말이에요. 그래서 수진이도 따라온 거구나. 제시카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맞습니다. 수진이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낯선 땅에 와야 했어요. 친구들도 익숙한 환경도 모두 버리고요. 존슨 선생님이 계속 말했습니다. 처음에 수진이를 봤을 때 이 아이가 얼마나 외롭고 힘들까 생각했습니다. 언어도 서툴고 문화도 달라서 어려움이 많았을 거예요.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건 수진이의 마음이었습니다. 어떤 마음이요? 마이크가 궁금해했습니다. 수진이는 자신이 어렵고 힘든 상황인데도 다른 사람을 도우려는 마음을 잃지 않았어요. 저를 구할 때도 전혀 망설이지 않았죠. 존슨 선생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여러분, 알고 있나요? 수진이가 저를 구할 때 무슨 말을 했는지. 모두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미안해요, 선생님. 조금 아플 거예요. 존슨 선생님이 수진의 말을 따라했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구하면서도 아픔을 걱정해준 거예요. 이게 얼마나 순수하고 아름다운 마음인가요? 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수진이가 응급처치를 배운 이유를 아시나요? 왜요?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셨대요. 의술은 사람을 살리기 위한 것이다. 언제 어디서든 누군가 도움이 필요하면 망설이지 말고 도와라고. 수진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아버지의 말씀이 떠올랐거든요. 수진이는 그 가르침을 지켰습니다. 자신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말이에요. 존슨 선생님이 수진에게 다가갔습니다. 수진아, 고마워. 내가 나를 구해준 건 단순히 의술 때문이 아니라 그런 마음 때문이었구나. 선생님. 수진이 울먹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존슨 선생님이 다시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의사가 말하길 수진이가 한 응급처치는 완벽했다고 하더라고요. 전문 의료진도 그보다 나을 수 없었을 거라고. 정말요? 간호사 윌슨이 교실로 들어왔습니다. 네. 정말입니다. 병원에서 검사 결과를 받았는데 심장 손상이 전혀 없어요. 보통은 심폐소생술을 해도 약간의 손상이 생기기 마련인데 어떻게 그런 일이? 수진 양의 방법이 정확했기 때문입니다. 단중혈을 정확히 자극해서 심장을 다치게 하지 않으면서도 기능을 회복시킨 거예요. 아이들이 감탄했습니다. 존슨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배움입니다.
책에서만 배우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배우고 그것을 나누는 것. 선생님이 맞아요. 수진이 처음으로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배운 건 기술이 아니었어요. 할아버지께서 늘 말씀하셨어요. 의술의 첫 번째는 사랑이다라고. 사랑? 네. 환자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뛰어난 기술도 소용없다고 하셨어요. 제시카가 손을 들었습니다. 수진아, 우리한테도 그런 마음을 가르쳐 줄 수 있어? 무슨 말이에요? 한의학 기술 말고 그런 마음을 갖는 방법 말이야. 수진이 웃었습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느끼는 거예요. 그게 쉽지 않잖아. 마이크가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워요. 하지만 연습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져요. 수진이 아이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사실 저도 처음에는 여러분이 저를 무시한다고 생각해서 속상했어요. 하지만 이제 알겠어요. 여러분도 저를 이해하려고 노력했는데 제가 마음을 닫고 있었던 거죠. 우리도 잘못했어. 수진아. 아니에요. 서로 다른 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중요한 건 그 다름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예요. 존슨 선생님이 박수를 쳤습니다. 정말 훌륭한 말입니다. 수진이가 우리 모두에게 가르쳐준 가장 큰 교훈이네요. 수업이 끝나고 존슨 선생님이 수진을 따로 불렀습니다. 수진아, 정말 고마워. 내가 나를 구해준 건 목숨뿐만 아니야. 무슨 말씀이세요? 나도 편견이 있었어. 동양의학을 완전히 믿지는 못했거든. 하지만 이번 일로 깨달았어. 중요한 건 어떤 방법이냐가 아니라 얼마나 진심이냐는 거야. 선생님, 앞으로도 계속 그 마음을 잃지 말거라. 내 마음이 세상을 더 따뜻하게 만들 거야. 그날 수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배운 것은 단순한 의술이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이었다는 것을. 한 달 후, 링컨 고등학교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수진을 중심으로 한 작은 변화가 학교 전체에 퍼져나갔거든요. 매주 수요일 점심시간, 도서관에서는 특별한 모임이 열렸습니다. 수진이 주도하는 문화 교류 클럽이었죠. 오늘은 제가 한국의 차 문화에 대해 소개할게요. 수진이 아이들 앞에서 차를 우리며 말했습니다. 예전에 그 소극적인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죠. 와, 향이 정말 좋다. 제시카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이 차는 할머니께서 좋아하시는 거예요. 할머니는 어떻게 지내세요? 마이크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많이 좋아지셨어요. 미국 치료와 한국 전통 치료를 병행하니까 효과가 정말 좋아요. 다행이다. 아이들이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이제 수진의 가족 사정을 모두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수진아, 요즘 보건실에서 간호사 선생님을 도와준다면서? 네. 주말마다 가서 응급처치 교육을 도와드려요. 실제로 수진은 간호사 윌슨과 함께 학생들에게 응급처치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서양의학과 동양의학을 접목한 독특한 프로그램이었죠. 어제도 한 명 도왔어? 네, 축구부 선수가 발목을 다쳤는데 냉찜질과 함께 혈자리를 눌러줬더니 금세 좋아졌어요. 대단해. 너 정말 의사 될 것 같아. 수진이 살짝 웃었습니다. 사실 제 꿈이 그거예요. 한의학과 서양의학을 모두 공부해서 더 많은 사람을 도우고 싶어요. 그때 존슨 선생님이 도서관으로 들어왔습니다. 수진아, 좋은 소식이 있어. 무슨 소식이요? 주립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연락이 왔어. 내 이야기를 듣고 특별 프로그램에 관심을 보인대. 수진이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요? 응. 동서의학 통합 프로그램이래. 내가 딱 맞을 것 같다고 하더라. 아이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수진아, 정말 축하해. 꿈이 이루어지는 거네. 수진은 감격스러웠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이미 진짜 의사라는 거야. 존슨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진짜 의사는 면허증이나 학위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야. 다른 사람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처럼 느끼는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거지. 넌 이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 수진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방과 후 수진은 집에 돌아와 한국에 있는 할아버지와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할아버지, 좋은 소식이 있어요. 무슨 소식이냐? 의대에서 특별 프로그램에 참여하자고 했어요. 동서의학을 함께 공부하는 거예요. 할아버지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그거 참 좋구나. 할아버지가 평생 꿈꿔온 일이야. 어떤 꿈이요?
동양의학과 서양의학이 하나가 되는 거지. 서로 다른 게 아니라 서로를 보완하는 관계 말이야.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여기서 깨달은 게 있어요. 뭔가? 의술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마음이라는 거요. 서로 다른 걸 이해하려는 마음 말이에요. 할아버지가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우리 수진이가 진짜 많이 컸구나. 그래. 그게 바로 할아버지가 너한테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란다. 그날 저녁, 가족이 함께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버지, 저 이제 후회 안 해요. 뭘 후회 안 한다고? 미국에 온 걸요. 처음에는 모든 걸 포기하고 온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더 큰 걸 얻었어요. 뭘 얻었는데? 진짜 친구들과 제 꿈을 찾은 거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수진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우리 가족이 정말 자랑스럽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할머니를 위해 모든 걸 포기하고 온 아버지, 그런 아버지를 믿고 따라온 엄마, 그리고 우리에게 삶의 철학을 가르쳐 주신 할아버지. 아버지의 눈가도 촉촉해졌습니다. 우리 수진이가 이렇게 말하니까 아버지가 더 자랑스럽구나. 몇 주 후, 학교에서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다문화 이해의 날이었죠. 수진의 이야기에 감명받은 교장 선생님이 기획한 행사였습니다. 수진이 무대에 서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몇 달 전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었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이수진입니다. 청중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처음에 이 학교에 왔을 때 저는 정말 외로웠습니다.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달라서 적응하기 어려웠죠. 학생들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하지만 한 분이 저를 구해주셨습니다. 존슨 선생님이셨죠. 존슨 선생님이 객석에서 미소를 지었습니다. 선생님은 제가 다르다고 해서 무시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 다름을 인정해 주셨죠. 그리고 나중에는 제가 선생님을 구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모든 사람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서로 다른 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그 다름을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마음이었어요. 지금 저에게는 정말 좋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제시카, 마이크, 그리고 많은 친구들이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줬어요. 제시카와 마이크가 객석에서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여러분께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저처럼 외로운 친구가 있다면 한 번 더 관심을 가져주세요. 먼저 다가가서 손을 내밀어 주세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서로 다른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재능들이 모이면 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수 있어요. 수진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저를 도와준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것만은 약속할게요. 언제 어디서든 누군가 도움이 필요하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도울 거예요. 그게 제가 배운 가장 소중한 교훈이니까요. 전교생이 일어서서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날 밤, 수지는 일기에 썼습니다. 오늘 나는 깨달았다. 내가 미국에 온 건 할머니 때문만이 아니었다는 것을. 나는 여기서 진짜 나를 찾았다. 그리고 내가 세상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도 알았다. 앞으로 나는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거다. 의술로, 그리고 마음으로. 왜냐하면 그게 할아버지가, 아버지가, 그리고 존슨 선생님이 가르쳐준 삶의 의미니까. 창밖으로 보이는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수진의 미래를 축복해주는 것 같았죠. 시애틀 워싱턴 대학교 의과대학 강의실에서 특별한 수업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동서의학 통합 프로그램의 첫 번째 졸업생인 이수진이 후배들에게 특강을 하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오늘은 응급 상황에서의 통합의학 접근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21살이 된 수진은 이제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유창한 영어는 물론이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 고등학생 시절과는 천지 차이였죠. 먼저 실제 사례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수진이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건 익숙한 얼굴이었죠. 바로 존슨 선생님의 사진이었습니다. 이분은 제 고등학교 은사님이십니다. 5년 전 이분이 심근경색으로 쓰러지셨을 때 제가 응급처치를 했던 경험이 제 인생을 바꿔놓았죠. 학생들이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그때 저는 단순히 한의학 지식으로 응급처치를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의대에 와서 공부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뭔가요? 한 학생이 질문했습니다. 제가 한 것은 단순한 한의학도, 단순한 서양의학도 아니었어요. 두 의학의 장점을 본능적으로 결합한 거였죠. 수진이 차트를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서양의학의 심폐소생술에 동양의학의 경혈 이론을 적용한 거예요. 결과적으로 기존 방법보다 훨씬 효과적이었고 부작용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접근법을 체계화할 수 있을까요? 또 다른 학생이 궁금해했습니다. 바로 그게 제가 지금 연구하고 있는 주제예요. 수진이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복잡한 연구 데이터들이 나타났죠. 지난 3년간 응급실에서 자원봉사를 하면서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통합의학 접근법을 사용했을 때 환자 회복률이 15% 향상되었어요. 학생들이 감탄했습니다. 대단해요. 그런데 처음에는 어려움도 많았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특히 의료진들의 편견이 가장 큰 장벽이었어요. 수진이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는 동양의학은 비과학적이라는 시선이 많았거든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연구 결과를 보여드렸죠.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오히려 의료진들이 먼저 조언을 구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응급실 간호사분들이 관심을 많이 보이세요. 그때 강의실 문이 열리며 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밝아졌죠. 존슨 선생님. 바로 존슨 선생님이었습니다. 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건강해 보였죠. 수업 중인 줄 모르고 왔네. 나중에 보자. 아니에요. 마침 선생님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들어오세요. 학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수진의 이야기를 통해 존슨 선생님에 대해 알고 있었거든요. 학생들아, 이분이 바로 수진이의 생명의 은인이자 저희 생명의 은인이시다. 존슨 선생님이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생명의 은인이라니요. 저야말로 수진이 덕분에 살아있는 거려. 선생님, 그때 이후로 건강은 어떠세요? 한 학생이 궁금해했습니다. 완벽해요. 오히려 그 전보다 더 건강해진 것 같아요. 수진이가 알려준 건강법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거든요. 어떤 건강법이요? 매일 아침 혈자리 마사지와 명상이에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는데 효과가 정말 놀라워요. 수진이 설명했습니다. 동양의학에서는 예방이 치료보다 중요하다고 봐요. 미리 몸의 균형을 맞춰놓으면 큰 병을 예방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수진아, 요즘 새로운 프로젝트를 준비한다면서? 존슨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네. 졸업 후에 모바일 앱을 개발할 예정이에요. 모바일 앱이요? 학생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일반인들도 쉽게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앱이에요. 증상을 입력하면 서양의학과 동양의학을 결합한 응급처치법을 알려주는 거죠. 와, 정말 좋은 아이디어네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기술이 아니에요. 수진이 강조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다른 사람을 도우려는 진심 말이죠. 존슨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수진이가 저를 구했을 때도 가장 인상 깊었던 건 기술보다는 그 간절한 마음이었거든요. 선생님, 수진아, 내가 나를 구해준 건 단순히 생명뿐만 아니야. 나도 그날 이후로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바뀌었어. 어떻게 바뀌셨어요? 예전에는 교과서에 나온 지식만 가르쳤는데, 이제는 학생들에게 진심의 중요성을 가르치고 있어. 수진이가 보여준 것처럼 말이야. 수업이 끝나고 수진과 존슨 선생님은 캠퍼스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선생님, 사실 하나 더 준비하고 있는 게 있어요. 뭔가? 한국으로 돌아가서 통합의학 클리닉을 열 계획이에요. 존슨 선생님이 놀랐습니다. 한국으로? 네. 할아버지께서 연로하셔서 후계자가 필요하시거든요. 그리고 한국에서도 이런 통합의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럼 미국을 떠나는 건가? 완전히 떠나는 건 아니에요. 양쪽을 오가면서 연구를 계속할 계획이에요. 국경을 넘나드는 의학이니까요. 존슨 선생님이 웃었습니다. 정말 수진이다워. 처음 만났을 때부터 남달랐어. 선생님이 저를 믿어주지 않으셨다면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없었을 거예요. 아니야. 넌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 나는 그냥 내가 빛날 수 있도록 기회를 준 것뿐이야. 둘은 잠시 조용히 차를 마셨습니다. 선생님, 하나만 물어봐도 될까요? 물론이지. 그때 왜 저를 믿어주셨어요? 다른 선생님들은 다 이상하게 보셨는데, 존슨 선생님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나도 확신이 없었어. 하지만 내 눈빛이 달랐어. 제 눈빛이요? 응. 다른 사람의 아픔을 진심으로 걱정하는 눈빛이었어.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나쁜 일을 할 리 없다고 생각했지. 수진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나도 그때 많이 외로웠거든. 선생님이요? 응. 아내를 잃고 혼자 지내면서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있었어. 그런데 수진이를 도우면서 다시 살아갈 이유를 찾았어. 존슨 선생님이 진솔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를 구한 거야. 내가 내 생명을 구했고, 나는 내 꿈을 구했으니까. 선생님, 앞으로도 계속 그런 관계였으면 좋겠어. 서로 도우며 함께 성장하는.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캠퍼스 위로 석양이 아름답게 물들고 있었죠. 수진아, 앞으로도 그 마음 잃지 마. 어떤 마음이요? 다른 사람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처럼 느끼는 마음. 그게 진짜 의사의 마음이야. 수진은 그날 밤 일기에 썼습니다. 5년 전 그 일이 없었다면 지금의 나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아마 여전히 내성적이고 소극적인 아이로 살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존슨 선생님을 구한 그 순간이 사실은 나를 구한 순간이었다는 걸 이제야 깨닫는다. 앞으로도 그 마음을 잃지 않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해주는 의사가 되고 싶다. 창밖으로 시애틀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될 것이고 수지는 또 다른 사람들을 도우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존슨 선생님이, 할아버지가, 그리고 그녀 자신이 꿈꾸는 삶이었으니까요.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동서통합의학센터 앞에는 오늘도 많은 환자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이곳은 한국 최초로 서양의학과 한의학을 완벽하게 통합한 의료기관이었거든요. 센터 안 원장실에서 이제 30살이 된 수진이 환자 차트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원장님, 미국에서 온 환자분이 도착하셨습니다. 간호사가 알려줬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진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오늘 오는 환자는 특별한 사연이 있었거든요. 진료실로 들어온 사람을 보고 수진은 깜짝 놀랐습니다. 제시카? 바로 고등학교 때 친구였던 제시카였습니다. 수진아. 제시카가 반갑게 달려와 수진을 껴안았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왔어? 너 소식을 듣고 찾아온 거야. 미국에서도 유명해졌더라. 한국의 젊은 통합의학 전문가라고. 제시카가 자랑스러워하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환자로 온 거야? 응. 사실 좀 복잡한 사정이 있어. 제시카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무슨 일이야? 내 딸이야. 5살인데 원인 모를 병으로 고생하고 있어. 제시카가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귀여운 금발 소녀였죠. 미국 병원에서는 치료법을 찾지 못하겠다고 해. 그런데 어떤 한국계 의사가 너를 추천해주더라. 어떤 증상이야? 수진이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열이 자주 나고 소화도 안 되고 계속 기운이 없어 해. 벌써 6개월째야. 검사는 다 해봤어? 웬만한 검사는 다 했는데 특별한 이상은 없다고 해. 그래서 더 답답해.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의학적으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겠네. 아이는 언제 올 수 있어? 내일 도착해. 엄마랑 같이. 좋아. 내일 오면 자세히 봐볼게. 그날 저녁, 수진은 제시카와 함께 저녁을 먹으며 옛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말 많이 변했다, 수진아. 나만 변한 게 아니야. 너도 많이 변했어. 나는 어떻게? 예전보다 더 따뜻해 보여. 엄마가 된 것 같아. 제시카가 웃었습니다. 그런데 수진아, 미안한 게 있어. 뭐가? 고등학교 때 너한테 정말 못했잖아.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부끄러워. 수진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런 얘기는 그만해. 우리 모두 어렸으니까. 아니야. 정말 미안해. 그때 너를 무시하지 말고 진짜 친구가 됐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이라도 진짜 친구가 되면 되잖아. 수진의 말에 제시카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정말 고마워, 수진아. 너 같은 친구가 있어서. 다음 날, 제시카의 딸 에밀리가 할머니와 함께 센터에 도착했습니다. 안녕, 에밀리. 나는 이모라고 불러도 돼. 수진이 아이에게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에밀리가 작은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아이의 얼굴이 창백하고 기운이 없어 보였죠. 에밀리야, 아픈 곳이 어디야? 배도 아프고 머리도 아파요. 그리고 맨날 피곤해요. 수진이 아이의 손목을 잡고 맥을 짚어봤습니다. 할아버지께 배운 대로였죠. 수진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뭔가 알겠어? 제시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한의학적으로는 비위여약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 그게 뭐야? 소화기관의 기능이 약해진 상태야. 서양의학 검사로는 이상이 없어도 동양의학적으로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수진이 설명했습니다. 치료할 수 있어? 당연하지. 하지만 시간이 좀 걸릴 거야. 수진이 치료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먼저 침술과 한약으로 소화 기능을 회복시키고 영양 상담도 함께 진행할게. 침은 아프지 않아? 에밀리가 무서워하며 물었습니다. 전혀 아프지 않아. 이모가 특별한 방법을 써서 아주 살살해줄게. 수진이 아이를 안심시켰습니다. 치료가 시작되었습니다. 수진은 아이에게 맞는 특별한 침술법을 사용했죠. 와, 정말 안 아파. 에밀리가 신기해했습니다. 이모는 마법사야? 마법사는 아니고 그냥 아픈 사람을 낫게 해주는 의사야. 일주일 후 에밀리의 상태가 눈에 띄게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아, 정말 대단해. 에밀리가 이렇게 밝아진 건 처음이야. 제시카가 감격하며 말했습니다. 아직 시작이야. 완전히 나으려면 한 달은 더 걸릴 거야. 괜찮아.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상관없어. 한 달 후, 에밀리는 완전히 다른 아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얼굴에 혈색이 돌고 활기차게 뛰어다니고 있었죠. 이모, 저 이제 안 아파요. 에밀리가 수진에게 뛰어 안겼습니다. 정말 다행이다. 에밀리가 건강해져서 이모 덕분이에요. 이모는 진짜 마법사야. 수진과 제시카가 웃었습니다. 수진아, 정말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 모르겠어. 제시카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친구 사이에 무슨 감사야. 아니야. 이건 정말 생명의 은인이야. 에밀리가 계속 아팠다면 제시카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수진아, 궁금한 게 있어. 뭐야? 너는 언제부터 이렇게 대단한 의사가 된 거야? 고등학교 때는 전혀 몰랐는데. 수진이 웃었습니다. 사실 그때도 지금이랑 똑같은 사람이었어. 다만 기회가 없었을 뿐이지. 기회? 존슨 선생님이 믿어주시지 않았다면 지금의 나는 없었을 거야. 수진이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정말 영화 같은 이야기네. 그런데 존슨 선생님은 지금 어떻게 지내세요? 지금도 연락하고 지내. 은퇴하시고 나서는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계셔. 정말 좋으신 분이네. 응. 제 인생의 은인이야. 그때 수진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미국에서 온 전화였죠. 여보세요? 수진아, 나야. 존슨이야. 존슨 선생님의 목소리였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고 있어. 그런데 좋은 소식이 있어서 전화했어. 무슨 소식이요? 한국의 통합의학센터가 미국 의학계에서도 화제가 되고 있어. 하버드 의대에서 연구 협력을 제안했다더라. 수진이 놀랐습니다. 정말요? 응. 내 치료 사례들이 국제의학지에 실렸거든. 특히 에밀리 사례가 큰 관심을 받았어. 수진이 제시카를 바라봤습니다. 제시카도 놀란 표정이었죠. 그런데 수진아, 가장 기뻤던 건 따로 있어. 뭐요? 논문에서 내가 한 말. 의학의 목적은 기술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환자와 가족의 마음을 치료하는 거지라고 했지. 네. 그걸 보고 정말 자랑스러웠어. 우리 수진이가 진짜 의사가 된 거구나 싶어서. 수진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선생님 덕분이에요. 아니야. 내 마음 덕분이야. 그 마음을 잃지 마. 전화를 끊고 수진은 제시카와 에밀리를 바라봤습니다. 제시카야, 고마워. 내가 왜? 내 덕분에 내가 하는 일의 의미를 다시 깨달았어. 무슨 말이야? 의사가 된다는 건 단순히 병을 고치는 게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거구나 싶어. 수진이 에밀리의 머리를 쓰다듬며 말했습니다. 에밀리가 건강해진 것도 기쁘지만 우리가 다시 진짜 친구가 된 게 더 기뻐. 나도야. 제시카가 수진을 껴안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친구하자. 당연하지. 그날 밤 수진은 오랜만에 할아버지께 안부 전화를 드렸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정말 의미 있는 하루였어요. 무슨 일이 있었니? 수진이 제시카와 에밀리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참 좋구나. 그런데 수진아, 할아버지가 항상 하던 말 기억하니? 어떤 말씀이요? 의술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지만 더 중요한 건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것이라고 했지. 네, 기억해요. 오늘 내가 한 일이 바로 그거야. 병을 고친 것도 중요하지만
친구와의 인연을 회복한 게 더 소중한 일이지.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아버지, 앞으로도 그런 의사가 될게요. 그래, 우리 수진이 자랑스럽구나. 그날 밤 수진은 일기에 썼습니다. 오늘 제시카를 다시 만나면서 깨달은 것이 있다. 진정한 치료는 병을 고치는 것만이 아니라 상처받은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이기도 하다는 걸. 10년 전 존슨 선생님을 구한 그 일이 나를 여기까지 이끌었고, 이제 나는 더 많은 사람들을 구할 수 있는 의사가 되었다. 앞으로도 기술만이 아닌 마음으로 치료하는 의사가 되겠다. 그것이 할아버지의, 존슨 선생님의, 그리고 나의 꿈이니까.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또 다른 환자들이 찾아올 것이고, 수지는 또 다른 기적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과 치료의 선순환은 계속될 것입니다. 영원히.